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한밤중 서울 외곽의 고속도로에서 세경의 차가 갑자기 멈춰섰다. 엔진이 헛소리를 내며 꺼지더니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세경은 핸들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30대 초반의 세경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피곤한 하루였다. 상사의 잔소리, 끝없는 야근,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작스러운 이 고장. 핸드폰을 꺼내 GPS를 확인하니 주변에 가까운 주유소나 정비소조차 보이지 않았다. 빗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세경은 마침내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남자 정비공이라도 빨리 와야 해. 혼자 여기서 버티기 싫어. 그녀는 익숙한 앱을 열어 긴급 수리 서비스를 호출했다. 여성 고객님, 곧 도착하겠습니다. 정비사 김 선생님이 오십니다. 운영자의 목소리가 다행스럽게 들렸다. 세경은 시트를 기대며 기다렸다. 빗발이 점점 세차게 되더니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그녀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2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는 게 보였다. 검은 밴이 다가오더니 세경의 차 옆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우산을 쓴 남자가 내려왔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작업복 차림의 건장한 체격. 안녕하세요. 김정비사입니다. 어디가 문제세요?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믿음직스러웠다. 세경은 창문을 내리고 상황을 설명했다. 갑자기 엔진이 꺼져서. 시동이 안 걸려요. 김정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밖으로 나와 후드를 열었다. 빗물이 그의 작업복을 적시기 시작했다. 일단 점화 코일 쪽일 가능성이 크네요. 여기서 간단히 볼게요. 그는 도구 상자를 열고 작업에 착수했다. 세경은 차 안에서 지켜보았지만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왜 이런 밤에, 왜 혼자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그녀의 삶은 늘 이렇게 예기치 않은 장애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 속에 자란 세경은 결혼과 가정의 압박을 피해 서울로 상경에 홀로 살았지만 그 안에서도 외로움은 피할 수 없었다. 특히 그녀의 비밀스러운 감정 여성에 대한 끌림은 더 깊은 고립감을 주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해. 김정비사가 후드를 닫으며 한숨을 쉬었다. 배터리도 약해졌네요. 여기서 바로 고치긴 어렵습니다. 가까운 정비소로 견인해야 할 거예요. 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비소가 멀어요. 아니요, 5km쯤 앞에 제 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제대로 봐야 해요. 그는 밴의 문을 열었다. 같이 타고 가시죠. 비 맞지 말고. 세경은 망설였다. 낯선 남자와 밤길을 가는 게 두려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우산을 들고 밴으로 옮겨 탔다. 차 안은 기름 냄새와 담배 연기가 배어 있었지만 따뜻한 히터 바람이 위로가 되었다. 도로를 달리며 김정비사는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죠. 차도 예민해지기 마련이에요. 세경은 대답 대신 창밖을 보았다. 빗줄기 사이로 서울의 야경이 희미하게 스쳤다. 한강 다리, 번쩍이는 빌딩들 그 모든 게 그녀의 삶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밴이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자 작은 정비소 간판이 보였다. 김해 자동차 수리점. 문 앞에 세워진 견인 트럭과 오래된 차량들이 빗속에 젖어 있었다. 김정비사가 문을 열고 세경을 안내했다. 안에 들어오세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게요. 정비소 안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밝히는 공간이었다. 벽에는 자동차 부품과 포스터가 붙어 있고 작업대 위에 기름 묻은 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세경은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국의 작은 정비소다운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TV에서는 KBS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라디오에서 트로트 노래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김정비사가 인스턴트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기다리세요. 내일 아침에 제대로 고쳐드릴게요. 세경은 고마움을 표했지만 피곤함이 몰려왔다. 오늘 밤은 여기서 어떻게 하지? 집에 가야 하는데? 그때 정비소 문이 다시 열렸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짧은 단발머리에 작업복을 입은 그녀. 손에 우산을 들고 어깨에 물기가 흘렀다. 아저씨, 오늘 야간 작업 끝났어요. 비가 너무 와서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활기찼다. 김정비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세윤아, 왔어. 이 고객님 차가 고장나서 견인 왔어. 내일 같이 봐줄래? 세윤 그 이름이 세경의 귀에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세윤을 보았다. 세윤의 눈은 크고 맑았으며 미소는 비바람 속에서도 따뜻했다. 이런. 예쁜 사람이 왜 이런 데서? 세윤이 세경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윤이라고 해요. 여기서 아저씨랑 같이 일해요. 차 문제로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악수는 부드러웠다. 세경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왜일까? 그저 피곤해서. 아니, 그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세경입니다. 갑자기 고장나서 세윤이 웃으며 작업대를 정리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 가게 최고예요. 제가 직접 손봐줄게요. 김정비사가 웃었다. 세윤이는 천재야. 나보다 잘 꽂혀. 밤이 깊어지면서 세경은 세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세윤은 지방에서 상경한 지 3년 된 28살, 자동차 공학을 전공했지만 가족 사정으로 정비소에서 일했다. 서울은 꿈 같아요. 하지만 외로워요. 매일 기름 냄새 맡으며 사는 게 그녀의 말에 세경은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회사 다니는 게 다 그런데 오늘처럼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의 세윤이 커피를 다시 타주며 물었다. 집은 어디세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세경은 고개를 저었다. 비가 와서.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게요. 그 순간 정비소 불이 깜빡였다. 정전이었다. 빗소리만 가득한 어둠 속에서 세윤의 핸드폰 불빛이 유일한 빛이 되었다. 아, 또 정전이야. 요즘 잦아요. 세윤이 웃으며 말했다. 세경은 그 웃음에 끌렸다. 어둠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세윤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차를 고치시는 걸 보며 자랐어요. 그때부터 차가 제 친구 같았죠. 사람처럼 기분 나쁠 때 고장나고 세경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기대, 결혼 압박, 그리고 숨겨진 감정.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가끔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세경의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었다. 세윤의 눈빛, 손짓 하나하나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김정비사가 코를 골며 잠든 사이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세윤이 갑자기 말했다. 세경씨, 당신 눈이 예뻐요. 비에 젖은 것처럼 맑아요. 세경의 뺨이 붉어졌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공기 중에 무언가 변했다. 세경은 용기를 내 물었다. 세윤 씨는 연인이 있어요. 세윤이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솔직히 여자들이 더 끌려요. 하지만 한국에서 쉽지 않죠. 그 고백에 세경의 세계가 흔들렸다. 예상치 못한 일 바로 이 순간 그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였다. 아침 해가 정비소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세경은 어깨에 걸친 세윤의 재킷 때문에 깬 듯했다. 밤새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다 지쳐 잠들었다. 세윤의 체향이 희미하게 남아 세경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어젯밤 그 말 진심이었을까? 김정비사가 일어나며 말했다. 오, 고객님. 잘 주무셨어요.
이제 차 고쳐보죠. 세윤이 부스스한 머리를 매만지며 일어났다. 세경 씨, 커피 마실래요? 제가 타줄게요. 그녀의 미소는 어젯밤의 고백만큼이나 부드러웠다. 작업이 시작되었다. 세윤이 후드를 열고 엔진을 손보고 세경은 옆에서 지켜보았다. 세윤의 손놀림은 전문적이었지만 가끔 세경을 힐끔 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이 부분이 문제였어요. 코일 교체하면 돼요. 세경은 물었다. 세윤 씨,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공학 전공이라면서 세윤이 웃었다. 대학 때 남자애들한테 배웠죠. 하지만 솔직히 제 꿈은 차 디자인하는 거예요. 서울의 거리를 달리는 멋진 차를 만드는 그 꿈 이야기 속에 세윤의 열정이 묻어났다. 세경은 자신의 꿈을 떠올렸다. 어렸을 때부터 소설 쓰는 걸 좋아했지만 안정된 직업을 선택한 삶의전은 글 쓰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이 차가 고쳐진 후 세경은 정비소 앞에서 세윤과 작별 인사를 했다. 고마워요. 세윤 씨 덕분에 무사히 갈 수 있겠네요. 세윤이 명함을 건넸다. 또 문제 생기면 언제든 오세요. 아니, 그냥 커피 한 잔 어때요? 그 제안에 세경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좋아요. 연락할게요. 밴 안에서 김정비사가 중얼거렸다. 세윤이가 좋아하나 봐. 드물게 절액 세경은 웃으며 차를 출발했다. 서울 도심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다. 세윤의 번호를 저장하며 이게 시작일까 생각했다. 그 주말 세경은 세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커피 어때요? 홍대 근처로 세윤의 답은 즉시 왔다. 기다릴게요. 홍대 거리는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카페 별의 별에서 세윤이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세경 씨. 여기요. 그녀는 청바지와 블라우스 차림으로 정비소 때와 달리 여성스러웠다. 두 사람은 라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세윤의 어린 시절 부산의 바닷가 마을, 아버지의 작은 정비소, 어머니의 조기 사망. 엄마 없이 자라서 항상 강해야 했어요. 하지만 세경 씨처럼 누군가와 이야기하니 좋네요. 세경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다. 전라남도 시골 출신, 서울로 온 후의 고독. 부모님은 아직도 결혼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여자를 좋아해요. 세윤 씨처럼. 공기가 정지된 듯 했다. 세윤이 손을 뻗어 세경의 손등을 만졌다. 저도 그래요? 처음부터 느꼈어요. 당신이 특별하다고. 그 접촉은 전기처럼 세경을 떨리게 했다.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홍대 거리의 가로등 아래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손은 조심스럽게 얽혔다. 이게 한국에서 가능한가? 세경의 마음에 두려움이 스쳤지만 세윤의 미소가 그것을 녹였다. 그날 밤 세경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사랑이 시작된 기분. 하지만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며칠 후 두 사람은 데이트를 이어갔다. 명동의 전통시장에서 떡볶이와 호떡을 먹으며 웃었다. 세윤이 세경의 손을 잡고 지게 우리 문화예요. 길거리 음식 먹으며 사랑하는 거라고 장난쳤다. 세경은 웃었다. 한국의 거리 문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은밀하지만 강렬했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세경의 직장 동료, 미경이 이상한 눈초리를 보냈다. 세경아,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남자친구 생겼어. 세경은 얼버무렸다. 세윤 쪽도 마찬가지였다. 김정비사가 세윤아,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도 생각해라 라고 말하며 압박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돗자리에 앉아 김밥과 과일을 나눠 먹었다. 세윤이 세경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세경아, 너랑 있으니 모든 게 다 좋아해. 세경은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면 세윤이 포옹했다.
천천히 가자. 우리 사랑이 제일 중요해. 그 포옹 속에 한국의 전통, 가족 중심의 사회,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무겁게 드리워졌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행복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세경은 세윤을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초대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가 아닌 이대 근처의 소박한 집, 여기야. 어질러서 미안. 세윤이 웃으며 들어왔다. 좋아. 내 냄새가 나오. 그들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봤다. 사랑의 불시착처럼 로맨틱한 이야기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세윤이 세경의 이마에 키스했다. 너는 내 운명이야. 세경의 가슴이 벅찼다. 한국 드라마처럼 그들의 사랑은 운명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세경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전통 한식당에서 만난 자리. 어머니는 세경아, 결혼 생각은 없니? 나이도 있고, 라고 했다. 세경은 세윤을 숨겼다. 엄마, 아직은. 집으로 돌아온 세경은 세윤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아직 말 못했어. 세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나도 아빠한테 못해. 하지만 언젠가. 갈등이 본격화된 건 세윤의 가족 문제였다. 부산에서 아버지가 병으로 입원했다. 세윤은 내려가야 했다. 세경아, 일주일만. 금방 올게. 기차역에서 작별 키스. 세경은 혼자 남아 불안을 느꼈다. 세윤의 메시지가 왔다. 아빠가 결혼하라고 해. 사촌 오빠랑. 세경의 손이 떨렸다. 설마의 세윤이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그러나 세윤의 눈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빠가 동성애를 알면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한국 시골에서 그런 건? 세경은 세윤을 안아주었다.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들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블루칼로 가는 비행기에서 손을 잡았다. 제주 바다 앞, 검은 현무암과 푸른 물결. 여기서라면 자유로울 것 같아. 세윤이 말했다.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꿈을 나눴다. 세경의 소설 쓰기, 세윤의 차 디자인. 언젠가 우리 가게 차려서 레즈비언 커플로 사는 거. 웃음 속에 희망이 피었다. 그러나 돌아온 서울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세윤의 사촌, 민준이 서울로 올라와 세윤을 만났다. 세윤아, 아빠 말대로 결혼하자. 너 혼자 사는 게 안쓰러워. 민준은 세윤의 과거를 알았다. 세윤은 거절했지만 민준의 말은 그녀를 흔들었다. 너 그 이상한 취향 때문에 고생할 텐데. 세윤은 세경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세경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미경이 세경이 요즘 여자랑 붙어 다니던데 라고 수근거렸다. 세경은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 여름 축제, 한강 물놀이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물총 싸움 속에서 웃음꽃 피웠다. 하지만 세윤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의 상태 악화. 세경아, 나 내려가야 해. 이번엔. 오래 걸릴 수 있어. 세경은 눈물을 참았다. 가이나 기다릴게. 그 작별은 예사롭지 않았다. 세윤의 눈에 망설임이 보였다. 가을바람이 서울거리를 스치기 시작했다. 세윤이 부산에서 돌아오지 않은 지 한 달. 세경의 메시지에 답이 뜸해졌다. 세윤아, 왜 그래? 보고 싶어. 세윤의 답, 미안. 아빠 간호로 바빠의 세경은 불안에 잠 못 이루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더해졌다. 상사가 세경씨, 요즘 집중 안 되네. 개인사 정리해 라고 했다. 그녀는 세윤의 정비소로 갔다. 김정비사가 세윤이는 아직 부산이야. 아빠가 위중해 라고 말했다. 세경은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다. 단풍이 물든 풍경 속 추억이 떠올랐다. 우리 사랑이 끝날까? 그때 세윤의 전화가 왔다. 세경아, 나 돌아올게.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세윤이 서울로 돌아온 날 두 사람은 이대 카페에서 만났다. 세윤의 얼굴은 수척했다. 아빠가
나한테 민준 오빠랑 결혼하라고 강요해. 병상에서 울면서 세경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세윤이 눈물을 흘렸다. 모르겠어. 가족을 버릴 수 없어. 그 후 두 사람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밤늦게 세경의 집에서 안아주기만 했다. 세윤아, 우리 도망치자. 제주로 가서 새 삶을. 세윤이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사는 게 쉽지 않아. 사회가, 가족이, 그러나 그들의 키스는 더 간절해졌다. 한국의 가을, 단풍잎처럼 아름답지만 짧은 사랑. 반전이 일어났다. 세경의 어머니가 다시 올라와 세경의 집을 방문했다. 우연히 세경의 핸드폰에 세윤의 사진을 봤다. 이 여자는 누구니? 왜 이렇게 친해? 세경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엄마, 저 세윤이를 사랑해요. 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이었다. 미쳤어. 그런 건 병이야. 당장 끊어. 세경은 울며 쫓겨났다. 그날 밤, 세경은 세윤에게 달려갔다. 엄마가 알아. 나 버렸어. 세윤이 안아주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세윤의 정비소에서 기다리며 세윤아, 아빠가 죽기 전에 결혼 약속만 해. 형식이라도. 세윤은 흔들렸다. 세경은 그 장면을 목격했다. 문틈으로 본 민준의 손이 세윤의 어깨를 잡는 모습. 배신인가? 세경은 도망쳤다. 메시지, 너, 민준이랑. 세윤의 답이 늦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세경과 세윤의 관계는 얼어붙었다. 세윤의 침묵이 세경을 괴롭혔다.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개인사로 업무에 지장 줘. 세경은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세윤의 정비소로 갔다. 세윤아, 왜 답 안 해? 세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민준 오빠랑 약속했어. 아빠를 위해. 세경의 세계가 무너졌다. 배신자. 너 때문에 내가. 그녀는 달려나왔다. 눈 속에서 울부짖었다. 세윤은 후회했다. 부산으로 돌아간 그녀는 아버지의 병상에서 진실을 말했다. 아빠, 저 여자를 사랑해요. 민준 오빠랑 못해요. 아버지는 충격받았지만 마지막 순간 내 행복이 제일이야 이라고 했다. 아버지의 장례 후 세윤은 서울로 돌아왔다. 세경을 찾았지만 세경은 사라져 있었다. 원룸은 비어 있었고 직장은 그만둔 후였다. 세경은 지방으로 내려갔다. 어머니의 집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그 사랑은 진짜였어. 어머니가 포옹했다. 미안했어, 세경아. 내 마음 이해할게. 세경은 치유를 시작했다.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세윤과의 이야기를. 세윤은 정비소를 그만두고 차 디자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경의 빈자리가 컸다. 김정비사가 세윤아, 그 사람 다시 찾아봐 라고 했다. 세윤은 세경의 소설 출판 소식을 들었다. 작은 서점에서 책을 샀다. 그 안에는 그들의 이야기였다. 눈물이 고였다. 세경아. 봄이 다시 왔다. 세경의 소설이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출판사 모임에서 그녀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 소설은 제3이에요. 사랑과 상실. 그 모임에 세윤이 나타났다. 책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다가왔다. 세경아. 읽었어. 미안해. 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윤아. 왜 이제야? 두 사람은 한강 벤치에 앉았다. 벚꽃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모든 걸 털어놓았다. 세윤의 아버지 장례, 세경의 해고와 치유. 배신한 줄 알았어. 세경이 말했다. 세윤이 손을 잡았다. 아니야. 가족을 지키려다 잃었어. 하지만 너를 잃는 게 더 아팠어. 그들의 눈물이 섞였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세경이 물었다. 세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방식으로. 천천히.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세경의 소설 두 번째 편, 세윤의 디자인 꿈. 한국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켰다. 가족들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세윤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라고 했다. 김정 비사가 우리 가게 와서 일해. 둘이 같이 라고 웃었다.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이 정비소 앞에서 차를 타고 떠난다. 빗속이 아닌 햇살 아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지만 이게 우리의 이야기야. 세경이 웃었다. 세윤이 키스했다. 영원히.